저는 국립국제교육원의 교원해외 파견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에 있는 보츠와나와 우간다로 파견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첫날 파견된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교장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수업 과목과 수업 시수, 시간표 등에 대해 의논을 합니다. 한국 초등 선생님께 기대하는 교과목은 보통 수학, 과학, ICT입니다. 저는 두 번의 파견 활동 모두 수학을 전담하여 가르쳤습니다. 저학년의 경우 영어를 알아듣기 힘들어하고 7학년의 경우 초등 졸업 시험인 PLE 준비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기에 학교 측과 의논하여 저는 4, 5학년 아이들의 수학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초등학생들의 학습 상황은 어떨까요? 학습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어떠한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차시에서는 아프리카 초등학습자 상황과 실제 적용 가능한 학습자 중심의 수학 활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의 시설은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일단 교실에 전기가 없거나 있어도 단전이 잦아 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칠판이 있지만 칠판 구멍을 피해가며 판서를 하거나 심한 경우 칠판 표면이 벗겨져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임시 방편으로 마닐라 종이를 붙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칠판은 아프리카 수업에서 매우 중요한 수업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턱없이 부족하여 학생들은 구경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교사들끼리도 서로 돌려가며 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판서를 학생들이 노트에 그대로 베끼는 수업, 오직 판서에 의한 일제식 강의시 수업으로 대부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풀이 과정과 원리는 이해하지 못한 채 무의미한 판서 베끼기 활동이 반복되고 학생들의 수업 흥미도는 매우 저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은 교사를 존경하고 수업 태도도 바르지만 기초 학력이 부족하고 절대적인 학습량이 적어서 특히 수학 시간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5학년이지만 기본적인 곱셈 구구도 잘 하지 못해 덧셈을 계속 이어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틀립니다. 또한 분수의 덧셈을 배운다고 했을 때 3-4문제 정도 풀고 학생들이 배웠고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수학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기초 실력이 중요한 교과인데 이처럼 절대적인 학습량 부족으로 인한 누적된 학습 부진이 수학 수업의 큰 걸림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간다 경우 한 학급에 평균 120명 정도 학생들이 한 교실의 수업을 듣습니다. 1m 남짓한 책상에 보통 4-5명이 다닥다닥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그러다 보니 서로의 오답을 그대로 베끼기도 하고 매우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학습의 능률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실이 부족하여 야외 천막 교실을 만들거나 공사 중인 교실에서 수업을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여러 사정으로 한 학급에 10살부터 20살까지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함께 지내며 콩고, 남수단, 소말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온 난민 학생들까지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과밀 학급 속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던 모둠 활동 형태의 여러 다양한 수업 활동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활동인데다 모둠 활동을 위한 기초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위바위보 규칙조차 이해하는데 몇 차시를 소비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은 보츠와나는 한 차시에 30분, 우간다는 한 차시에 수업에 40분이지만 시간표를 만들 때 수학은 연차시로 구성하여 60분 또는 80분으로 연속 진행합니다. 아프리카 현지 초등학교의 수학 수업은 한국의 수학 구성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내 보츠와나에서도 우간다에서도 수학 수업의 전개 방식이 거의 흡사했습니다. 물론 학습 주제에 따라 전개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도입 부분에서는 보통 전차시에 배웠던 수학 문제를 풀어보거나 개념을 확인하는데 교사 대부분이 이 도입 단계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개 부분에서는 먼저 공식을 제시하고 풀이 과정을 안내합니다. 원리나 수학 설명은 매우 짧으며 학생들은 수학 예시 풀이 과정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이는 교과서 부족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이며 학생들은 노트 필기를 통해 개인만의 교과서를 만들어가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 다음 교사가 숫자 정도만 바꾼 한두 문제를 제시하면 10명 정도의 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갑니다. 사실은 똑똑한 학생 한 명이 풀면 주변 학생들은 풀이 과정을 지켜보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모든 활동을 교사가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 칠판에 3, 4개 정도의 예시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노트에 문제를 풉니다. 수업이 끝나면 교사가 학생들의 노트를 한 명씩 검사하며 확인해 주는데 이는 교사의 역량과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풀이 과정을 하나씩 보고 짚어주며 관심을 갖는 것과 대충 정답만 확인하는 검사를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도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국 수학 수업과 우간다의 수학 수업을 비교하자면 한국은 원리나 개념 설명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간다 수학은 초등 졸업 시험인 PLE 대비 문제 풀이 기술을 가르치는 경향이 높습니다. 시험 채점도 점수가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고 교실 상황상 수학 노트에 의존하는 필기 위주의 수업을 합니다. 수업은 연차시 구성으로 80분 동안 1주제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현지 교사와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수업 활동 방식은 각자 환경에 맞게 최선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교사의 눈에 충분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포착됩니다. 현지의 교육 환경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우리 파견 교사들이 만들어갈 의미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실에서 쓰던 간단한 수학 게임, 노래와 율동 같은 학습자 중심의 활동들은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에게 즐거운 교수 학습 경험이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너무 흔하고 별것 아니게 느껴지는 활동이지만 파견국에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참여합니다. 먼저 초등 수학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들이 느끼는 제일 큰 문제는 곱셈9구입니다. 영어는 한국어처럼 숫자 음절이 짧지도 않고 구구단은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데 학생들은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니 이 문제로 한국 초등 파견 교사들과 의견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먼저 교실 벽면에 간단한 구구단 표를 만들어 붙이고 학생마다 구구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확인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었던 곱셈 9구 게임은 손가락 곱셈이었습니다. 두 어린이가 fingers multiples 라고 구호를 외치고 손가락 5개 중 원하는 만큼 냅니다. 그리고 나의 손가락 개수와 상대의 손가락 개수를 먼저 곱하여 외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익숙해지면 손가락 10개로 단계를 높여 10 곱하기 10까지 곱셈 9구가 가능해지도록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자투리 시간마다 쓰려고 했던 게임이었는데 매 수업 시간마다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이 손가락 곱셈 게임을 하며 열심히 참여했고 다른 학년 수학 교사들과 학생들도 함께하며 구구단을 외우는 데 큰 도움을 받았던 게임 활동이었습니다. 간단한 노래나 율동도 학생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도형의 이름을 아무거나 랜덤으로 넣어 부를 수 있는 Name of Shapes 노래 부르기, 혼합 계산 방법인 보드마스 구호 외치며 율동 만들기 같은 활동들은 흥이 많은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신나게 외치며 노래합니다. 그 외에도 지겹게 느껴지는 연산 문제는 효과음만으로 텔레파시 문제 풀기, 단위를 변환하며 여러 문제를 풀 때는 시크릿 코드 찾기, 미션 해결하기와 같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전체 활동 또는 개별 활동이지만 준비해온 정성보다 더 열심히 수업에 즐겁게 참여합니다. 방정식, 수열과 같은 어려운 주제는 수학 캐릭터로 학생들의 마음을 열고 자료 분석, 통계 시간에는 우리 반 학생들의 일상을 주제로 포스트잇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개념을 정리할 때는 PPT를 사용할 수 없어 직접 만든 아날로그식 리빌 게임을 통해 단원 마무리 활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 노트는 학생들의 또 다른 교과서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의 수학 풀이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300명이 넘는 학생들의 노트를 꼼꼼히 검사하고 코멘트를 적으며 피드백을 남기는 것은 참 힘들고 고생스러웠지만 학생들의 실력 성장에 가장 효과적인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노트 검사는 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피드백이기도 했기에 다음 수업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노트 검사를 통해 학생들과 마음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이 도장보다는 스티커를 훨씬 더 좋아하고 특히 스마일 마크, 하트, 별, 꽃 등 교사가 직접 작은 손그림을 그려주면 정말 기뻐했습니다. 틀린 문제에 틀린 이유와 짧은 코멘트를 적어주면 그 밑에 칭찬과 감사가 적힌 답장을 적어주는 아이들도 자주 있었고 다시 수정해서 문제를 끝까지 풀어냅니다. 수학 노트를 통한 우리들의 대화는 참 감동적이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파견국의 교육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현지 교육 과정과 교육 환경을 존중하는 자세로 현지 학교와 교사들의 요구에 맞게 함께 의논하여 최선의 교육 활동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 적용 가능한 활동들을 파견지에서 나눌 때 나름 세운 원칙들이 있습니다. 현지 교사들이 평소 어렵다고 느꼈지만 작은 노력으로 충분한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작은 수업 활동들. 현지 교육 문화를 해치지 않고 우리가 파견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그곳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들. 자료 제작에 전혀 부담이 없는 활동들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흔하고 작게 느껴지는 활동이지만 파견국에서는 큰 의미로 학생들과 교사들의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